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 굉장히 출렁거렸고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불안불안한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들이 그 지수의 어떤 조정세, 이런 조정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 묻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어도,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도 일단 그래? 그러면 나중에 안정되면 살게. 지금은 일단 묻지마, 뺄게. 현금 들고 있을게. 나중에 그 모멘텀들이 선별적으로 가려지는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일단 묻지마, 뺄게예요. 지금 장세가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내일 오후 6시에 이제 이상 데이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벌써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론의 그 이미 개발됐던 그 치료제들, 지금 치료제들보다 같거나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기사가 시장의 조정이 무섭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주 개별 종목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깜짝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 그 타이밍 맞춰갖고 어떤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지 하고 이미 오늘 그 오후장에 오전장, 그러니까 시초가의 갭상승을 한 이후 막 치고 올라갔던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쭉 뺀 에너지와 그 다음에 막판에 다시 올리는 에너지를 봤을 때 막판에 올린 에너지 정도에서 그 소식은 이미 다 녹아 들어갔다. 글쎄요, 그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일 물론 또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금 이렇게 시장에 조정이 있는 그런 장에서는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고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던지면 어떡하지? 나는 똑똑한데, 나는 들고 있을 어떤 용기가 있는데, 더 가져갈 생각이 있는데 다른 우매하고 겁 많은 다른 투자자들이 막 던지면 어떡하지? 투매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지점이에요.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3150, 3200 뭐 이렇게 와 있으면 3000을 넘어서 막 달려왔으면 쉬어야 되는데 너무 급등을 하고 대형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급등했던 것보다 한참 조금밖에 안 빼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더 뺄까봐.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불확실할 때 현금을 들고 있자는 거는 그냥 어떤 상식 같은, 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중형주가 가겠죠. 그런데 대형주가 너무 많이 멀리 갔어. 중소형주는 한참 더 뒤로 갔어. 그 갭이 막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올려놨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같이 가려면요, 이 지금 장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4천 정도, 3,700~800까지 막 밀고 올라가, 점진적으로 그것도 천천히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실제 경기가 회복이 된 것보다 기대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따라서 올릴 때도 비이성적으로 막 올립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피에서 약간 그동안에 좀 덜 갔던 그런 뭐 이제 금융주나 뭐 유통주나 저 어떤 일부 종목들이 좀 잘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 계좌에도 그래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한 10% 이상 오른 종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도 참 그 종목별로 좀 갈리겠구나. 그런데 대체로 봤을 때는요. 대체로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 다 빠졌고 수급 다 나갔고요. 내일도 빠질 겁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지수 자체가요. 오늘은 그래도 1%가 넘지 않았는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장세가 이렇게 고점에서 상승 여력을 잃고 하락할 때, 그럼 고점인데 괜히 들어왔네. 뭐 다른 사람들이 빼기 전에 난 더 먼저 빼야지 하면서 뺍니다. 근데 그럴 때 이미 오늘 장에서 빼놓은 외국인과 기관은요, 내일 만약에 그런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근데 투매가 안 나온다. 더 뺄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할 때 그 매도가 매도를 위한 매도라기보다는요, 그 현금을 쥐고서 확실하게 그럼 다시 돌려놔도 되겠구나 하는, 돌려놨구나 하는 어떤 확실성, 불확실성을 제거한 뒤에 확실성이 딱 갖춰질 때까지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너무나 뭐 오랫동안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봐온 그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이 살 때 또 언제 맞춰서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뺄 때 뭐 다만 5%, 다만 뭐 1%, 2%라도 일단 뺄 때 같이 빼서 현금을 다만 얼마라도 들고 있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저랑 이제 상담하자고 해서 제가 상담을 했던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 타이밍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뺄까요? 이거예요. 대부분이죠, 대부분. 근데 지금이라도 빼면 오후에, 오늘 요즘에 계속 패턴이 그렇잖아요. 장 시작하고 쫙 올리다가 쭉 뺀 다음에 다시 오후에 갑자기 쫙 올리잖아요. 며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좀 올릴 수도 있어서 말렸는데요. 홀딩하시라고, 제발 홀딩하시라고. 오전장에 놓치면 홀딩하는 거죠. 오후장에 놓쳤으면 또 홀딩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 셀트리온 50만 원 갈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5만 원 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17만 7천 얼마 갔던 것 아까워. 16만 원대 막 초반까지 막 빠져 무섭게. 그래도 다시 올리잖아요. 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했으면 그냥 홀딩하는 거죠. 뒤늦게 팔고 뒤늦게 사면은요, 그러면 손실을 입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놓쳤어 하고 만만디 그냥 홀딩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마인드 컨트롤. 뭐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냐? 내일 셀트리온이 뭐 하다못해 뭐 30, 뭐 한 5만 원? 지금 35만 원이 맞나요? 셀트리온이 한 지금 37만 9천 원이니까 뭐 35만 원 밑으로 빠진다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15만 원까지 막 빠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짜 그런 정도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막 빠진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셀트리온은 50만 원 갈 거라는 것, 결국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만 원 갈 거라는 것, 또 셀트리온 제약도 뭐 25만 원 넘어서 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지금은 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아까워,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 지금이라도 살까, 뒤늦게 움직이면 다친다, 그러기 쉽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진짜 중요한 게 내 마음을 가장 안정적으로 좀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사고 팔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멀리 봤을 때 갈 애들, 그리고 지금 이 승인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 뭐 이상 데이터 발표하든 뭐 시장 조정을 받든 뭐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그때 좀 살짝 눌리더라도 결국 탄탄하게 멀리 가게 된다. 그거를 잊지 말고 아주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것, 지수가 많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 셀트리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마다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뭐 댓글로 달아주시든가 뭐 카톡으로 연결을 돼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요청하시든가, 그러면 제가 오늘 했던 지금 하는 말씀을 오늘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408종목이 오르고 435종목이 빠져서 0.71% 내렸습니다. 오늘 약간 좀 빠졌죠. 22포인트 빠졌으니까. 코스닥은 655종목 오르고 654종목이 빠졌습니다. 한 종목 차이로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그 지수는 0.3%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대형주들이 좀 빠졌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그리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왜 얘들이 팔았을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미국장이 착 받쳐줘야 되는데, 나스닥이 1.25% 빠졌고 다우존스가 0.3% 빠졌고, 이런 지금 미국장이 일단 좀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미국장이 올랐다 싶을 때 일단 매수를 해도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최근 급등에 따른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출회 등으로 장중에 3%대 급락하기도 했지만 개인들의 대량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 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후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출회 등의 영향으로 3일 연속 하락했다. 자, 시총상위주 보면요. 빠진 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현대모비스 너무 많이 갔던 종목들 5.8% 빠진 거, 뭐 셀트리온 오늘 2.67% 시총 상위주 중에 최고 잘 갔죠. 오늘 삼바가 3.3% 빠졌는데 셀트리온 2.67% 올랐어요. 그러면서 시총 9위까지 밀렸던 것이 7위로 올라갔고요. 그 사이에 네이버, 삼성, SDI를 제쳤습니다. 오늘 뭐 시총 7위 정도면 자리를 유지한 건데, 네이버가 원래 앞에 있었고 현대차가 저 뒤에 있었는데 얘들이 서로 맞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어느새 네이버가 좀 뒤로 많이 밀렸죠. 9위까지 밀렸으니까. 자, 그리고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지금 최근에 진짜 핫하게 가고 있는 이 종목들 오늘 수급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개인만 매수한 모습 보이시죠? 외국인 기관 팔았고, 연기금 파는 거 보이시죠? 삼성전자 지금 셀트들만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기금이 계속 12월 24일부터 계속 팔고 있다는 거, 뭐 심각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뭐 개인만 계속 사고 있다는 게 보이고, 또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오늘 개인만 샀죠. 어제 개인만 샀죠. 이제 현대차 좀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하자고 하셨던 분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사도 될까요? 오늘 좀 빠졌는데요. 상처 잡는 거예요.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갈 때 아직 잡으면 안 됩니다. 연기금 빼는 거 보이시죠? 보험, 투신 다 빼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요. 이틀 연속으로. 그리고 LG화학도 그동안에 외국인이 받쳐주다가 오늘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뺐어요. 이제 조정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다 빼는 겁니다. 이 대형주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연기금 보이시죠? 다 빼는 거. 지금 그동안에 잘 갔던 종목들도 다 뺐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왕창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 갔던 애들 지금 외국인 기관은 다 뺐다. 셀트리온만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0.58% 선전한 겁니다. 뭐 굉장히 많이, 막판에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0.72% 올랐고요. 요즘에는 CJ EN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미디어 쪽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뭐 IMBC, SBS 관련주 뭐 다 많이 올랐고, KNN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미디어 쪽이 좀 많이 강한데, 역시나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이렇고요. 많이 빠진 종목이 눈에 띄진 않지만 SK 머티리얼즈 좀 빠졌고 리노공업 좀 빠졌고 그렇네요.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JW 생명과학이 5.3%, 일동제약이 4.23% 올랐고요. 나머지 다 고만고만했고, 셀트리온이 2.67% 오른 게 여섯 번째로 좋았던 성적이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보령제약 8.3%, 유유제약 EUB 4.2% 이렇게 빠졌고, 보령제약 뭐 어제 잘 갔으니까 이제 오늘 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보면 애니젠 22% 상승, 경남제약 12% 상승, 한국파마 10.3% 상승 이렇게 잘 갔는데 빠진 종목 보면 대성미생물 11.89, 피플바이오 9.06 어제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사 보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내일 이제 발표하는데 그 관련 기사가 좀 나왔죠. 그 레키로나주 처방받으면 90분간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 일명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한 이후에 재조합해 세포 배양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생산된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 물량 생산 다 마쳤고 조건부 허가 신청도 했고 지금 식약처는 열심히 분석한다고 심사한다고 어제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좀 궁금증을 낳고 있었는데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이 오늘 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와의 대화 뭐 이광재 의원이 주최했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릴리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와 타겟군이 유사했는데 중증 등까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기대한 수준의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면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장이 좀 좋았죠. 이제 그러니까 릴리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보다 같거나 최소한 그리고 더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 이런 게 이제 내일 알려지게 되겠죠. 6시에. 폐에서 염증이 발전했을 때는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을 때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7일 이내에 투여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론상으로도 안전하고 임상 결과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걸 이제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뭐 당연히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식약처 엊그제 그 정은경 청장이 식약청장이 아니라 질병 그 관리청장이 그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이제 처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까지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오늘 오후 장에 반등할 때 이 재료가 이미 다 그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혹시 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내일도 조금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빠질 것 같고요. 일단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 이 재료가 안 중요해서 빠진다기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조정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막 눈 감고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장이 될 거다. 내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약할 것 같고요. 오늘처럼 셀트리온이 좀 버텨주면 좋겠고 내일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좀 버텨주고 이 개별 모멘텀 가지고 좀 견뎌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저희 멤버십 방에서 알려주신 이제 내용인데요. 그 뭐 어디 콜로라도인가에 있는 그 버추얼 키스톤 심포지아라는 데에서 내일 똑같이 이렇게 발표가 있답니다. 이 그 이제 미국에서는 레그단디맙이잖아요. 예. 레키노나조의 이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기신 그 마이클 G 아이슨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RB라는 곳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FDA에서 이런 연구 계획을 승인하거나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 승인 신청을 할 때 좀 관련 어떤 그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같이 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피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하지 말까 하다가 또 그래도 혹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같이 준비하는 듯 하다는 걸 이제 저희 그 멤버십 방에 있는 회원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셀트리온은 1.3% 5,000원이 빠졌습니다. 시간외에서 37만 9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6% 2,000원이 빠진 17만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65% 3,700원이 빠진 22만 300원 정도 오늘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초가가 한 1.5에서 2% 정도 갭 하락 출발을 해서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면요,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데 더 심합니다. 그쵸? 셀트리온 39만 6천 주나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23만 8천 주 팔았고 기관이 15만 9천 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어제보다 한 50% 정도 더 늘려서 팔았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고, 지금 뭐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다 팔았고요. 오늘 좀 막판에 올렸습니다만 내일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심합니다. 어제까지 매수 들어왔던 기관이 오늘 금투가 왕창 덜어내면서 19만 2천 주 매도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많이 39만 5천 주나 덜어냈고, 개인만 56만 9천 주를 샀습니다. 3일 동안 80만 주 정도 개인이 샀고, 오늘 약보합 정도로 0.58% 정도로 약하게 끝났습니다만, 내일은 여기에서 그 시간액을 한 16만 원대 후반, 16만 9천 원대 언저리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세를 보이면 그러면 팔아야 되나? 막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외국인 기관이 또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뭐 내일 어디까지 딱 이 정도까지 갑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 뭐 1%, 2%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 반전할지, 뭐 5% 이상씩 뺄지, 아니면 뭐 5% 이상씩 올릴지, 그런 걸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만 시초가가 약세로 출발할 거라는 것, 그리고 수급이 개인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장 중에 약한 흐름이, 적어도 오전장에서는 좀 약한 흐름이 있을 거라는 것은 뭐 거의 이렇게 확실한 것 같고요. 오후장에서 어제 오늘처럼 또 이렇게 반전 올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내일 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연기금이 3일 연속 샀다. 2,000주밖에 안 되지만 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하락을 하더라도 좀 덜,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 오늘 0.72% 올랐는데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죠. 그런데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3만 3천 주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14,000주, 기관이 17,000주를 덜었습니다. 반가운 연기금이 1,000주를 딱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사고, 셀트리온은 좀 세게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은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은 이 차트만 보면요, 내일 굉장히 괜찮은 흐름. 근데 이제 딱 하나 조금 간격이 좀 벌어진다는 것, 5일선 계속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5일선 간격이 좀 벌어진다는 것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빼고는 괜찮습니다. 오늘 MACD 상의 매수 신호도 나왔고 오늘, 그래서 좋은데, 수급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시간에서 막 빠지고 하면서 내일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음봉이 오늘 장이 이제 출발가 시초가보다 빠졌기 때문에, 종가가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벌써 U자형의 정점이 딱 보이고, 이제 상승세가 딱 완만해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하락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보시면 하락을 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가는 그 상승세가 둔화가 딱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약도 역시 지금 이런 모양이라, 캔들 모양이라고 하면 약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볼린저 밴드로 딱 보면요, 볼린저 밴드 보면 셀트리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과한 매수,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단에 탁 닿았습니다. 그쵸? 그럼 상단에 닿으면 매도, 하단에 닿으면 매수. 이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느새 거의 이제 한 3주일째 지금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위아래, 셀트리온 삼형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보여준다. 볼린저 밴드만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약은 상단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약했던 거죠. 중간에 이제 기준선, 그 중간 중심선에 딱 윗꼬리가 닿았을 뿐, 그런데 벌써 하락 반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흐름이 그냥 그대로 보인다. 상한선까지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물대 보면, 매물대 좀 복잡하게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 이제 셀트리온은 굉장히 잘 갔어요. 이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갔는데, 아래 꼬리가 이제 5일선까지 닿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매물대 바로 밑에, 그 바로 밑에 매물대의 지지를 탁 받아주는 오늘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은 이제 시초가부터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지금 매물대 상단이 38만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38만 4천원, 딱 38만 4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의 하단을 지지를 받으면, 이제 아마 시초가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다시 이 상단이 저항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38만원 정도 되는 자리가 상단 쪽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일선인데 5일선이 36만 7천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5일선과 매물대 상단 38만원 사이에서 이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일선이 지금 36만 7천원쯤 되는데요. 36만 7천원과 38만원 사이에서 이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매물대에 그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쵸? 17만 3천원짜리인데 시초가도 17만 3천원이었고 위쪽으로 오늘 뭐 아침에 막 올라갔습니다만, 이 매물대 뚫고 올라가고 혼자서 막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나요? 그 전 고점, 그러니까 17만 5천원쯤 되는 자리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 약간 매도하자, 조금 그 일부 매도해서 현금을 좀 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17만 7,100원까지 갔을 때 그 17만 5천원과 17만 7천 얼마 사이에서 혹시 매도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일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매물대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크죠, 좀 에너지가. 이 매물대의 상단 17만 3천원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 이 매물대의 하단 16만 4천원이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 16만 4천원과 17만 3천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현재 이 가장 긴 매물대와 또 싸우고 있네요. 그쵸? 위쪽에는 21선과 11선이 있고,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과 5일선이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오늘처럼 이제 매물대 하단 22만 한 1,500원쯤 되는 이 매물대 하단을 이탈해서 개파락한 상태로 출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로 보면, 시간을 보면 내일 시초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만 1,500원짜리가 상단의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5일선 자리가 21만 9천원쯤 되는 자리거든요. 9,400원쯤 되는데, 일단은 21만 9,400원 자리 정도가 이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선을 이탈하면 이제는 그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의 하단 20만 6,300원쯤 되는 그 매물대 하단까지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 1만 9천원 정도에서는 21만
9,000원 정도 되는 5일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는요, 내일의 모멘텀이 딱 있기 때문에 뭐 주가를 막 뭐 패대기 치면서 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세를 좀 보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진다 싶으면 그러면 또 반발 매수가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계속 봐왔듯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매도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것은 지수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러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진짜 아주 큰 강력한 모멘텀이 버젓이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아마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2주일 정도면 2주일까지 기다려야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어, 언제쯤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글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후반부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그럽실 뭐 비이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구간 그렇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짧은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래, 셀트리온 50만 원 갈 건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25만 원 갈 건데 뭐. 셀트리온 제약 25만 원 넘어서 날아갈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마음을 다잡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좀 견디자. 지수 뭐 조정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갈 텐데. 뭐 계속 빠지는 뭐 악재 코로나 터졌습니까? 무슨 IMF가 터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너무 흔한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소개해드렸던 격언 오늘 25번째 격언 소개해드린 시간인데요. 머리와 귀를 이용하지 말고 눈을 이용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직접 내가 본 거, 내가 어디 누가 뭐 했대, 뭐 좋대 이러지 말고 내가 확인한 정보, 또 확인한 어떤 실적 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자, 투자에 활용하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막 올라갔을 때,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덜어놓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지. 그죠?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하자. 뭐, 누가 그렇다더라.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판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26번째 격언은 모두가 좋다는 땅은 피하자. 다시 바꿔 말하면 모두가 좋다는 종목은 피하자. 이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좋다 했을 때 그 종목으로 막 몰립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한데요. 막 몰렸을 때 처음에 사람들 반응은 에이 저게 뭐 가겠어? 가네? 또 가네? 그러다가 나도 들어갈까? 하고 들어가면 늦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패턴인데 계속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잘 못 가고 있는 현재 못 가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미리 사서 좀만 기다리면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 11월쯤에 정유주 얘기할 때 제가 바보 소리 들었다는 일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나면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시간까지 이제 시간차가 좀 있고 그래서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국제유가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정유주들의 3분기 실적을 딱 확인하고 났으면 얘네들도 되게 매력적이네.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의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왕창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사야지가 아니라 일부 한번 사볼까? 조금 사볼까? 하고 출렁출렁 하다가 국제유가가 상승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선 걸 확인하고 12월 무렵에 좀 더 사고 해서 해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어느새 정유주들이 막 가고 있잖아요. 막 달리진 않았지만 좀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해도 잘 가잖아요. 이 종목들을 미리
사서 한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11월 언제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매수량을 12월 달에 좀 많이 늘렸고 지금도 이제 짬짬이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많이 드리고 있고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거의.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정유주 얘기할 때 사람들 다 웃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정유주냐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벌써 수익률이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막 3, 40%씩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그 이제 연말쯤 아니면 뭐 한 6개월쯤 뒤에 괜찮아질 종목들을 미리 사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여행주들 뭐 괜찮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여행주 계속 제가 뭐 강조하고 저도 좀 계속 뭐 여행주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뭐 정유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또 1000명 막 넘고 이러다가 이제 600명, 5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또 이 어려운 장에서 또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조금 이제 미리 사서 모두가 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쫓아다니는 그런 종목을 뒤늦게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모두가 비관하고 모두가 나쁘다고 하고 모두가 안 좋다고 하고 어,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고 매수의 뭐 적기라기보다는 좀 싼 가격에 미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게 그렇게 이 주식 투자의 패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거 좋대 하고 쭉 쫓아가면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이런 것들 뭐 오른다고 해도 이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면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뭐 1, 2%, 3% 나려고 마음 조마조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지금 못 간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을 찾아서 선취매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게 샀으니까. 싸게 샀다는 믿음만 있다면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참 어려운 장이 분명하고 내일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이 뭐 분명하지만 제가 진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오늘 보고 내일 장 보고 올랐네 떨어졌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멀리 있는 그래 뭐 6월 정도 아니면 뭐 한 9월에 합병력이 있으니까 한 8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 훨씬 한 20% 이상은 올라 있겠지 뭐. 이 정도 좀 빠지면 어때? 뭐 그냥 가져가지 뭐. 제가 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주 투자자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이렇게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건요 진짜 큰 무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 속된 말로 존버 뭐 이런 말도 하고 진짜 무슨 셀트리온 그룹주는 거의 뭐 신앙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또 악플도 가끔씩 달고 그러지만 그 기다리는 것에 그거 대단한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저 단타쟁이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뭐 여러분이 그 지나가는 말로 비아냥대시고 그냥 그러셨겠지만 제가 단타쟁이면 셀트리온 이 그룹주 이거 9년째 갖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짧게도 좀 그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는 건 저는 뭐 저의 철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단타쟁이 절대 아니고 저는 장기 투자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에게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 중에 가만히 보면 이제 기다리는 방식,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옆에서 그런 마음 다잡는데 도와드리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지금은 기술적인 어떤 접근 대응 방식보다는 크게 멀리 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때다. 지금 너무 출렁거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느새 또 주저리 말이 많아져가지고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